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이번 시간에 1, 2회 다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1회 한 15분 정도 하고요. 그 2회 남은 시간 다 할애야 하겠습니다. 어제 보니까 그 6번 문제가 질문이 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6번 문제 간단히 하고 7번 들어갑시다. 그 6번에 2번에 있는 지문은 삭제하셔도 돼요. 이게 9, 8레거든요. 그러면 이 9, 8레고 심8레는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습니다. 심8레가 전원합체 8레거든요. 그래서 전원합체 8레에서는 자, 채무 부담 행위가 있으면 배임죄 기수 이렇게 되어 있고요. 채무 부담 행위가 없으면 미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2번에 보면은 세 번째 줄에 한번 봐볼래요?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여기가 이미 미수라는 거죠. 자, 채무 부담을 하지 아니한다 이 말은 지급하지 않아도 돼요. 무효기 때문에. 그쵸? 그러면 이미 이게 미수인 거죠. 그런데 옛날 판례는 뭘로 봤지요? 거기에 기수에 이르렀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폐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것 갖고 잡으셔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채무 부담 행위가 있다 이 의미는 어음 발행이 무효예요. 그런데 제3자에게 유통이 되었다. 그러면 이건 기수입니다. 왜요? 발행인은 상대방한테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지만, 그죠? 그러나 제3자에게 유통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 제3자는 누구예요? 현재 서진이에요. 발행인은 이 사람한테 대항할 수가 없고 돈 줘야 돼요. 그러니까 기수가 되는 거고요. 여기는 어음 발행이 무효이지만 제3자에게 유통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현재 지금 누가 갖고 있어요? 상대방이 있잖아요. 무효잖아요. 갚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수가 되는 거예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A 회사 대표이사 이렇게 갑이에요. B 은행에서 20억 개인 대출 받아요. 그러면 자기 개인 것이기 때문에 개인이 갚아야 되고 개인 것 담보를 제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회사 거 어음을 끊어준 거예요. A 회사 이렇게 약소금 금 20억 이렇게 발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개인 채무는 회사가 갚을 의무가 없는 거예요.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B은행은 이 대표회사가 개인으로 꽂는데 회사 거 어음을 준 거예요. 그러면 이 은행은 알거나 또는 알 수 있었어요. 개인 채무라는 거. 그러면 이 어음 발행은 무효다라는 거죠. 그러면 갚을 필요 없는 거예요, 회사는.
이건 개인이 갚아야지 회사는 갚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끝났다면 이 어음은 무효이기 때문에 회사는 은행한테 갚을 의무가 없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이 미수로 가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만약에 이 약속음이 을에게 이 음이 넘어갔다라는 거죠. 이게 금 20억으로. 그러면 이게 제3자예요. 현재 다른 사람이 이 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계속 유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무조건 책임져야 돼요, 여기는. A회사는요. 이게 소구권 행사라 해가지고 발행인은 무조건 책임져야 돼요, 여기한테는. 그러니까 회사는 무조건 돈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그때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끝났느냐, 한 번 더 갔느냐에 따라서 여기서 끝났다면 미수예요. 돈 갚을 의무가 회사는 없기 때문에 결국은 채무 부담 행위는 없기 때문에 이게 미수. 그런데 유통이 됐다. 그럼 여기한테는 회사가 무조건 책임져야 돼요. 왜? 얘가 발행인 A 회사로 돼 있어요. 그럼 발행인은 이 소지인들한테 대항 자체를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무조건 회사는 갚아야 돼요. 그래서 그 대표회사는 회사에 대해서 배임죄 기수다. 그렇게 가는 거죠. 넘어갑시다. 자, 7번 문제입니다. 문서죄예요. 주식 명의신탁입니다. 주식 명의신탁. 사문서 위조하고 동행사죄 안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찍으셔야 돼요. 자, 주식을 다른 사람한테 맡겼습니다. 그래서 맡긴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신탁자 그래요. 부탁받은 사람은 뭐예요? 수탁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주식을 다른 제3자한테 이렇게 지금 팔았어요. 그럼 팔았기 때문에 이제 그 세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주식이 원래는 수탁자 앞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명의신탁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신탁자가 수탁자 동의도 없이 임의로 세무서에 수탁자 이름으로 신고했을 때 수탁자 이름이잖아요. 타인명이. 그럴 때는 사문서 위조 동행사가 되느냐? 절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주식 명의신탁에서는 수탁자가 언제나 내 이름 쓰시오. 이렇게 포괄적으로 이렇게 권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무죄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제 안 되면 이거는 암기하셔도 좋습니다. 네. 자, 니은번이에요. 니은번의 경우에는 그 장애인 표지 있잖아요. 장애인 표지. 비치는 무죄고요. 주차고요. 주차는 공문서 부정행사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비치만 되어 있기 때문에 무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만약에 이 사람이 효력이 상실한 그 장애인 여러분들 주차 표지 있죠. 앞에다 붙이거나 뒤에. 그것을 아파트 주차장에 있는 주차 구역에 세웠다. 그러면 이 죄가 돼요. 왜? 원래 여러분들 그 장애인 주차 표지는 장애인 구역에다 대야 이게 죄가 되는 죄예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은 비치만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주차는 주차구역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아니었단 말이죠. 답 무죄 이런 거예요. 디귿번입니다. 요즘에 인터넷으로 그 대법원 인터넷 특기 사무소가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대부분 발급을 받아요. 이렇게 열람을 하거나 이렇게 교부를 받거든요. 그럼 교부 받아가지고 그 등기부등본 하단에 인터넷 등기소 대법원입니다. 거기서 발행 날짜가 나와요. 제일 밑에 발행 일자가 있어요. 예, 그걸 갖다가 지웠단 말이에요. 그럼 답 공문서 변조예요. 왜 지웠을까요?
이 사람이 이미 대출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래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받을 때는 깨끗했거든요. 그쵸? 날짜 보면은. 근데 이 사람이 대출을 받은 거예요. 대출을 받고 나서 내 거 깨끗하다 하려고 옛날 거 있잖아요. 그걸 거쳐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또 대출을 받으려고 그걸 넘긴 거예요. 그러면 이미 일자 거쳤기 때문에 변조죠. 그리고 또 대출해 준 사람한테 행사했기 때문에 동행사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나왔다 그럼 그대로 찍으셔도 돼요. 그래서 공문서 변조 플러스 동행사다. 상당히 중요한 판례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피고인 누구냐 그러면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이인자 있죠. 비서실장 김기춘 비서실장 사건인데 무죄입니다. 무죄. 그래서 거기에 보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허위공문서 동행사처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생각합니다. 동글뱅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한 거예요. 자신의 의견을. 그렇기 때문에 허위 내용도 없었고요. 허위 내용도 없었고 허위 내용은 인식도 없는 거예요. 고의도 없단 말이죠. 답 무죄다. 그래서 얼마 전에 여러분들 확정이 됐던 그런 판례예요. 그런데 교도소에 계속 있었어요. 몇 년간. 아마 돈 많이 받을 거예요. 왜? 형사보상 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돈 많이 받을 것 같아요. 대박입니다. 이것은. 알겠죠? 하루에 최저임금 5배를 받게 돼요. 자, 그래서 거기 이 김기춘 비서실장이 누구를 시켰다고 해요? 세 번째, 실무 담당 행정관을 시킨 거예요. 여러 해서 내가 생각한다고 문서를 갖다가 제출하거라 이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생각한다는 자기 의견 이건 내용이었기 때문에 허위 둘 다 없다. 내용도 허위도 아니고 또 고의도 없다. 답 무죄 그렇습니다. 자, 8번입니다. 자, 이메일에 대해서 압수수색영장을 받았다. 자, 8번입니다. 그러면 압수수색영장 효력은 어디까지 미치느냐라는 거죠. 해외 서버도 미쳐요. 여기가. 그래서 이메일 서비스 제공했던 해외 서버 여기도 미친다라고 해야 돼요. 이를테면 뭐 우리 구글 같은 거 있죠. 제공했던 그런데도 당연히 영장이 발부됐다면 거기가 원격지 저장 매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애국거 여러분들 있지 않습니까? 구글이나 거기 저장 매체도 영장 효력이 미친다. 이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압수수색 영장인데 국내 것만 미치겠어요. 그래서 국외에 있는 것도 미친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틀렸죠? 그리고 니은이 의외로 잘 나와요. 이미 제출한 거죠. 전자정보를 이미 제출을 했는데 그 범위 내에서만 압수해야 되는데 넘어서는 동글뱅입니다. 넘어섰다, 초과했다 이렇게 출제가 되는데 잘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 넘어선 것은 영장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단 말이에요. 이거 없어요. 없어. 이거 위수증이다라는 거죠. 위수증. 그렇기 때문에 사후에는 치유가 되지 않아요. 영장이 발부됐다 하더라도 그리고 동의했다 하더라도 한 번 이수증은 영원한 이수증인 겁니다. 그래서 맞고요. 디귿번이에요. 그 선별압수라고 해주시면 돼요. 선별압수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압수수색 장소에서 지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압수수색 장소 컴퓨터 본체에 있는 거 있죠. 컴퓨터 본체에 있는 것을 수사기관이 USB나 하드디스크로 받아온 겁니다. 그것도 싹 받아온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선별해서 이것 주세요. 이 문서 이것 주세요. 이것 주세요 해서 선별해서 받아왔기 때문에 거기서 압수는 끝난 겁니다. 그러면 선별해서 가져온 거 있잖아요. 파일. 수사기관에서 참여권이 있느냐 없느냐 시킬 필요가 없죠.
이미 사무실에서 참여시키고 그 부분만 선별해서 압수했기 때문에 이미 끝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선별 압수의 경우는 수사기관에서 압수한 내용을 뭐 출력 복제한다 하더라도 참여권 없다. 이미 끝났는데 뭘 그래요. 알겠죠? 예. 그렇게 가시면 돼요. 그러나 이제 만약에 그렇게 선별 압수 안 하고 하드 카피를 했다든지 이미징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무실에 있는 것을 싹 다 포화버린 거예요. 싹 다. 싹 다. 그래서 첫 번째가 선별 압수예요. 선별 압수. 그래서 필요한 것만 쪽집게로 찍어가지고 그 파일 가져온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쪽집게로 찍어 올라가 있는데 너무 양이 많은 거야. 그래서 거기에 있는 통째로 가져오는 거예요. 통째로. 통째로다 이 말은 하드 카피예요. 하드 카피. 그래서 수사기관이 하드디스크 갖고 가고 아예 통째로 잡사온다든지 아니면 기계 갖고 가가지고 이미징을 해서 통째로 갖고 그때는 이제 참여를 시켜야죠. 그리고 그것도 어렵다 그때는 어때요? 전부 다 통째로 가져와 버립니다. 자체를 갖다가 그 자체를 갖고 왔다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 본체를 갖다 다 박스에다 싸갖고 온 거예요. 그 3단계입니다. 3단계. 그래서 선별압수가 된다면 선별압수. 이게 어렵다. 그때는 뭐라고요? 하드카피나 이미징. 그것도 어렵다 그러면 그림 박스에다 넣어갖고 포장해서 그냥 봉인해서 갖고 와버린 거 3단계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거는 사무실에서 찍어왔기 때문에 파일 이름하고 다 해서 왔기 때문에 그 참여하에 다시 참여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상당히 중요한 판례입니다. 자, 리을번이에요. 리을번은 그 압수수색 영장에 컴퓨터 등 정보 처리장치에 저장된 저장 매체. 그러니까 그가 컴퓨터에 저장된 거 있잖아요. 그 바탕화면이라든지 뭐 C드라이브라든지 이런데 이게 이거예요. 거기 컴퓨터 등 정보 처리장치에 저장된 전자정보고요. 그런데 여기서 조심할 것이 원격지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예요. 원격지. 그럼 그거 뭐예요? 뭐 다음 메일이라든지 네이버 메일이라든지 구글에 있는 메일 있죠. 이거는 함부로 못 봐요. 이거는 따로 영장이 있어야 돼요. 따로 영장이. 사무실에 컴퓨터 본체에 있는 것이 있고 거기가 여러분들 없더라고요. 증거가. 보니까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다음 메일이라든지 뭐 구글 메일에 있더라. 그러면 그거 압수하려면 별도로 그게 영장에 기재되어 있어야 돼요.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원격지 서버 저장된 정보 전자정보다 이렇게 원투 둘 다 기재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거기 원격지 서버 저장된 전자정보는 영장이 없다 그러면 압수 못해요. 큰일 납니다. 예. 자, 미음번이에요. 미음번이 이제 최근 판례인데요. 옛날 판례 다시 리버이브한 판례입니다. 최근 판례입니다. 이게 3월 판례 거예요. 이번에. 자, 옛날 판례인데요. 한번 봐볼래요? 수사기관이 이미 발부하던 영장을 제시 동글뱅이 제시, 착수 동글뱅이, 실시 동글뱅이, 종료 동글뱅이. 그럼 그 영장 쓰레기통 가야 됩니다. 한번 여러분들 종료한 영장 갖고 동일한 장소라 하더라도 동일한 물건이라도 다시 집행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큰일 납니다. 알겠죠? 그래서 한번 끝나면 그 영장은 폐기예요. 폐기. 그런데 이미 효력이 상실된 것인데 또 동일한 동글뱅이 다시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앞서 발부받은 것이 영장 유효기간이 있더라도 여러분 쓰시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받아야 돼요. 다시. 알겠죠? 예. 그래서 미음이 틀렸다라는 거죠. 자, 9번째는요. 이걸 요급 처분이라고 그래요. 그럼 요급 처분은 몇 조만 적용되느냐? 몇 조만 적용돼요? 216조예요. 그럼 몇 조는 아니에요. 217조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 여러분들이 알 거예요. 이렇게 영장 없이 압수수색 검증할 수 있는 거 그거 여러분들 이미 손으로 이렇게 암기를 하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예.
그래서 한 6, 7가지가 되는데 그 중에서 그 216조 있잖아요. 기억번에도 216조, 니은 216, 216, 216. 그 뭔만 안 된다는 거예요. 미음은 아니에요. 미음이 뭡니까, 여러분들? 긴급체포한 후에 소유, 소지, 보관하는 물건 24시간 이내에 압수할 수 있다고 한 거 있죠? 이거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왜? 217조예요. 그때는 주거주 등 참여시켜야 되고 야간 집행하면 안 돼요. 217조는. 그러니까 이 특칙이 두 가지인 거예요. 특칙이 뭐냐? 그럼 원래 압수하려면 거기 주거한 자라든지 주거주가 없다 그러면 뭐 인건인이라든지 거기도 없다 그러면 이렇게 행정복지센터 직원이라도 데려다가 보고 여러분들 참여시킨 상태에서 압수해야 돼요. 그 야간 집행할 때는 못하게 돼 있잖아요, 원칙적으로. 근데 216조는 이게 요급 처분이 다 적용돼요. 몇 개? 4개.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217조는 나가리입니다. 미음번 답이에요. 자, 전문법칙이 여러분들 있는데요. 전문법칙은 아무리 강조해도 여러분들 지나치지 않아요. 무조건 여러분들 거기에 포커스 맞춰가지고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10번째예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검증조서예요. 자, 사법경찰관 작성한 검증조서 거기까지만 밑줄 쫙 끄으면 이거 몇 조예요? 312조 6항입니다. 312조 6항. 그래서 312조 6항으로 찍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말만 검증조서지 거기 피의자의 자백이 있단 말이에요. 자백. 그럼 이 피의자의 자백이 있다 이거는 뭐로 가요? 자, 여러분 앞으로 이렇게 312조 3항 있죠? 사경작성, 피신조서, 정례, 내용까지 인정해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이 내용까지 인정해야 할 판례가 한 10여 개가 넘어요. 10여 개 판례로. 이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그 검증조서가 아니라 그 검증조서에 있는 피고인의 자백이에요. 그래서 그 자백한 진술하고 그 진술에 따라서 재현한 사진이 있다는 거죠. 이거는 바로 피의자의 신문조서입니다. 신문조서. 그래서 내용을 부인했기 때문에 싹 다 버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진술도 버리고 사진도 다 버리세요. 증거 능력이 없다 이렇게 봐야 돼요. 몇 조가 적용된다고요? 312조 3항이 적용됩니다. 3항. 2번 여러분들 보겠습니다. 2번의 경우에는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이렇게. 자, 내전 자본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특히 합격을 하신 분들은 우리가 1000m를 뛸 때도 정신통일 이것만 하면 되거든요. 여러분 나중에 내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것만 하면은 10km도 뛰어요. 제가 그러니까. 자, 여기도 내전 자본. 자, 내용의 진실성은 전문 증거입니다. 내용의 진실성을 다툰다. 그러면 전문 증거고 그 자체를 다투는 거죠. 이거는 본래 증거다 이렇게 봐야 돼요. 이것은. 예. 이 자체를 들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목격자이기 때문에 본래 증거, 원본 증거, 직접 증거 바로 써야 돼요. 자, 거기 한번 연습 한번 해봅시다. 거기에 이번에 내용의 진실성 내예요. 이게 증거다 그러면 전문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자체 동글뱅이에요. 이건 전문 증거가 아니에요. 그 뭐냐? 본래 증거, 원본 증거, 직접 증거 써야 돼요. 성립인정 내용인지 이거 필요 없어요. 바로 쓰는 거예요. 예, 목격자거든 이 들은 사람이. 그 자체가. 그래서 그 연습을 앞으로 계속해 봅시다. 자, 3번입니다. 미국 범죄수사대 연방수사국 작성 수사보고서 동글뱅이입니다. 수사보고서. 그리고 피고인이 이 사람들한테 제출한 진술서 이거 진술서 있죠. 이것도 몇 조야? 312조 3항 내용 인정입니다. 이것도. 애국 수사기관은 보고서도 똑같아요.
우리 여러분들 그 사법경찰관이 그 작성한 피신조서든 사경에게 제출한 진술서든 똑같아요. 뭐 내용 인정. 그래서 부인하는 이상 싹 다 버려야 된다. 이 판례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그 4번은요. 313조 1항이 적용되는 겁니다. 313조 1항. 컴퓨터에 저장된 문건. 이런 거 여러분들이 있죠. 이렇게. 의사의 진단서. 녹음 테이프, 녹취록, 비디오 테이프. 그 다음에 이거 똑같다라는 거죠. 이거 뭐예요? 자, 검찰 주사보 작성입니다. 검찰 주사보예요. 이 검찰 주사보는 일반 사법경찰관입니다. 사법경찰관. 사법경찰관이 애국에 거주한 사람하고 전화한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냐? 그러면 수사과정 이외의 진술서인 거예요. 수사과정 이외의 진술서예요. 그럼 몇 조 몇 항이 적용되는 거예요? 313조 1항이에요. 그럼 뭐만 있으면 증거능력이 있다고요? 성립의 진정만 증명되면 증거능력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려면 뭐 해야 돼? 원 진술자가 거기다가 소명 날인을 해야 할 거 아니야. 알겠죠? 예. 그 자체가 없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없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사과정 이외의 진술서입니다. 수사과정 이외의 진술서다. 이렇게. 예. 313조 1항이다. 자, 이에 여러분들 빨리 가볼게요. 자, 이에 1번입니다. 1번은 여러분들 기억번에 너무 쉽죠. 행위시와 재판시 사이에 수차례 법령 변경이 있었대요. 이걸 뭐라고 해요? 중간시법 그래요. 중간시법. 그러니까 행위시와 재판시 사이에 중간시법이 있다. 그때는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시작 가장 경한 법령이 적용돼요. 시작 가장 경한 법령. 암기하셔야 돼요. 이것은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무조건 암기해요. 됐죠? 그래서 피고인 신청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건 직권사항입니다. 직권조사상이에요. 직권. 알겠죠? 그래서 가장 경한 법률. 그게 답이에요. 그 다음에 니을번 한번 봐볼래요? 포괄일죄로 다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법 개정 전후에 걸쳐서 행해졌다. 이것도 공식이잖아요. 이거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시작. 신구법의 법정에 비교할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무조건 신법이란 말이에요. 무조건 신법이에요. 그래서 니을도 똑같다. 신구법 법정형 동글뱅이 비교할 필요 없어요. 무조건 신법을 적용해야 한다. 그런 것들은 암기사항입니다. 예. 니은번 여러분들 한번 봐볼까요? 니은번. 자, 니은번이 이제 어떤 여러분들 판례냐? 그러면 이제 최근에 나온 판례인데 정말 이제 중요한 판례가 됐던 거죠. 됐던 것이죠. 예. 자, 우리 이번에 동기설 여러분들 폐기한 거 봤을 거예요. 이렇게 1조 2항이다. 그때는 뭐 해야 된다? 신법에 따른다. 이런 판례가 여러분들 전압으로 나왔어요. 뭘 따지지 말고 동기를 따지지 말고 이 말이죠. 그잖아요.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하여 그죠?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할 때는 그래요. 그럼 신법이 범죄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무조건 무슨 법에 따른다? 신법에 따르고 면소 판결로 집에 보내주라. 이 판례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게 적용이 안 된 게 3개예요. 불러보세요. 유 적용 안 된 거. 1번 유 다 경 요렇게 해요.
유효기간이 경과되었다. 다른 법령이 변경됐다. 이렇게. 그 다음에 경과규정 그러죠. 경과규정. 뭐예요? 부칙. 자, 이 부칙은 몇 번에 나왔습니까? 디귿번 봐보세요. 종전보다 가볍게 형벌법규를 개정하면서 부칙으로 구법 그대로 가라. 그럼 구법 그대로 가야지요. 입법 정책 국회의원이 까라면 까는 거예요. 그럴 때는 바로 신법 우선주의에 반한당할 수 없다. 이거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요. 이 다른 법령이 변경이 됐다 하더라도 1조 2항이 적용되는가 있고요. 그리고 1조 1항 구법 그대로 이 두 개가 나눠져 있어요. 다른 법령이 변경됐다. 그러면 다른 법령이 변경됐다 하더라도 형사법적 관점이 바뀌었다. 형사법적 관점이 바뀌었다. 그래서 처벌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이거는 바로 신법으로 가야 돼요. 그러나 다른 형사법적 관점이 아니라 이거 가벌성 그대로 있다. 그때는 이거예요. 그런데 이번 판례가 이걸로 해줬어요. 자, 범죄 후 법률의 변경이 하여 법률이 변경됐거든요. 그럼 신법에 해주잖아요. 그럼 신법이 안 해줘요. 이것은 왜? 요거에 해당돼. 한번 봐보겠습니다. 법무사예요. 법무사가 변호사 업무를 한 거예요. 다시 한번 법무사가 개인인생하고 파산하면 안 돼요. 돈 받고 대행해 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원래 개인인생하고 파산은 누가 있어야 돼요? 변호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법무사는 일단 변호사법을 위반했죠. 예, 범죄 후. 근데 법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어? 법무사법이 바뀐 거예요. 뭐라고? 이제 법무사도 개인회생 파산해도 좋다. 이제는 죄가 안 되네. 그러면 전에 범죄를 저지른 법무사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죠. 여기서 지금 뭔 법이 뭘로 바뀌었죠? 변호사법이 법무사법. 일단 이렇게 바뀌어요. 그쵸? 그래도 해줘요. 원칙적으로는 해주는데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러분들이 그걸 잘 보셔야 돼요. 형사법적 그 관점이 변화했는데 그래도 가벌성이 있다. 그래도 처벌해야 된다라면 구법에 따른다. 이거 처벌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요. 예. 변호사가 힘이 세서 그래요. 알겠지? 과연 법무사 네가 우리 영역 침투해? 내 밥그릇 뺏어가? 그래서 이거 처벌한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현재는 법무사가 죄가 안 돼요. 개인회생하고 파손 얼마든지 해도 돼요. 근데 한때는 변호사 영역이었거든요. 그걸 법무사가 낼름하고 밥그릇 뺏어가니까 처벌한 거예요. 아시겠죠? 예. 만약에 여기서 변호사법이 바뀌었다 그럼 무죄예요. 원래 변호사법에서 법무사 너가 하지 마 그랬거든. 근데 변호사법이 이번에 바뀌었어. 법무사 누구들 해? 그러면 이것은 이제 신법이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법령이 이렇게 바뀌었다면 문제 없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다른 법령이 바뀌었던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그 니은번은 조심을 좀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미음번은 넘어가겠습니다. 미음번은 뭐예요? 중하게 중 동글뱅이. 형 변경이 있어 없어? 없어. 내용만 바뀌었어. 그럼 원칙대로 가야 돼. 원칙이 뭐야? 시작. 행위시법주의예요. 다른 말로 뭐? 구법주의란 말이에요. 알겠죠? 예. 그래서 오히려 신법이 형이 무거운데 신법 가면 되겠어요? 피곤해 불리해져 버렸는데. 예. 그 내용만 깎겠다고 형 깎인 거 아니잖아요. 1조 2항에서는 반드시 그 행위가 형이 경하게 변경된 때 그래 경격. 근데 똑같다. 그래서 보셔도 되고 2번은 여러분들 뭔가요? 우연빵이에요. 우연빵이. 그래서 그 우연빵인데 우연빵이도 여러분들 어렵게 보시면 안 돼요.
자, 우연방위도 세 개로 나눠져 있지요. 거기에가 순수한 행위 반가치론, 순수한 결과 반가치론, 행위 반가치하고 플러스 결과 반가치 둘 다 보는 견해.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순수한 행위 반가치론은요, 주관적 정당화 요소만 본다. 그래서 거기 무슨 죄로 나온가요? 손괴죄인가요? 손괴죄 기수입니다. 예, 우연방위로 나올 수도 있는데요. 이건 뭘로 봤어요? 우연피난으로 지금 소개됐네요. 우연피난. 우연피난. 그리고 결과반가치론으로 본다면, 자, 상황만 있으면 객관적 상황만으로 봐요. 답 무죄예요. 왜? 지금 피해자가 연탄가스 지식돼 있어요. 그럼 현재 인한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걸 모르고 깼다 하더라도 답 긴급피난 무죄가 되는 거예요. 여애들은 하나씩만 봐요. 하나씩만. 그런데 여기는 모르고 깼잖아요. 보복 목적으로 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수인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불능 미수범설이에요. 결과반가치는 없지만 행위반가치는 있다. 그래서 미수인 거예요. 결과 나올 수 없잖아요. 그 대신 행위반가치 고의는 있다, 위험성은 있다 해가지고 불능미수를 유추 적용하자는 견해예요. 이렇게. 알겠죠? 예. 그럼 보겠습니다. 행위 불법만을 고려한다. 살인 기수범설입니다. 자, 기억본에다 쓰세요. 행위 불법, 똑같은 말이에요. 행위 반가치입니다. 알겠죠? 예. 행위 불법만을 간다. 그때는 바로 기수범설입니다. 시작. 기수범설. 결과 반가치만을 본다. 상황만. 답 무죄설입니다. 그리고 디귿이요. 모두 상세해서 본다. 그때는 거기가 불능 미수범설입니다. 불능 미수범설. 그래서 일단 니은은 맞았다라는 거죠. 니은. 그러면 거기 이제 비판이에요. 니을번 봐보겠습니다. 그러면 주관적 정당화 사정이 있는 경우나 없는 경우는 똑같이 취급한다. 누구니? 바로 결과반가치론입니다. 결과반가치론은 상황만 있으면 돼요. 상황만. 그 주관적 정당화에서는 필요 있어 없어? 없지. 있으나 많아. 무조건 무죄인데 그 말이죠. 이게 비판이에요. 비판. 알겠죠? 원래는 여러분들 있잖아요. 정당방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객관적 상황 하나 있어야 돼요. 그 객관적 상황이 있다. 그건 결과반가치 없어요.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하나 더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있다. 그러면 행위반가치 없는 거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그 니을번이 지금 무죄설 겁니다. 무죄설. 무죄설은 상황만 있으면 무죄예요. 그 현재 연탄가스 죽을 일부 직전이잖아. 그것만 가지고 깨줘서 살리면 되는 거지. 근데 왜 그걸 알아야 해요?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니은, 니을이 답이 되는 거죠. 그러면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어떨래요? 없는 경우에는 처벌 못해네? 이게 불능미수범설이에요. 불능미수범설. 불능미수범설. 그잖아요. 그럼 불능미수로 처벌한다는데 미수 규정 없으면 또 무죄로 가네 이거. 이런 여러분도 흠결을 갖고 있는 거예요. 불능미수범설. 그러면 비읍은 당연히 뭐예요? 바로 기수범설이에요. 여기는 또 뭔만 가지고 봐요? 주관적 정당화서만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게 똑같이 보는 비판이 된다라는 거죠.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그 또 이해가 어렵다 그러면 이 강의 찍어 놓을란가 모르겠는데 찍어 놓으면 한 번 더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예비 음모죄로 처벌할 수 있는 거 그랬네요. 자, 기억분은 안 됩니다. 이유가 뭐였죠, 여러분들? 준강도할 목적은 강도에 비치 안 됩니다. 준강도는 강도에 비치 안 된다고요. 원래 강도할 목적으로 그러면 강도만 되는 거예요. 강도죄, 특수강도, 인질강도, 해상강도, 중강도 땡! 무죄입니다. 니은번이에요. 자, 종량제 쓰레기 봉투가 뭐예요? 공문서입니다. 그런데 어쨌어요? 필름 떴다고요? 예비입니다. 예비. 그런데 문서죄는 예비죄 저차가 없어요. 저차가. 이렇게. 예. 그래서 무엇은 있느냐? 그럼 통화하고 유가증권. 여기는 예비 음모죄 있어요. 문서하고 인장에 관한 죄는 예비 음모 없어요. 아예 없어요, 여기가. 아예. 우리가 공공신용에 관한 죄 4개가 있는데 통화 유가증권만 예비 음모 규정입니다. 디귿번 봐보세요. 관세 포탈죄 예비가 있습니다. 관세. 왜? 허위로 해서 과세가격 사전심사서 받아뒀다. 앱입니다. 그거 관세 포탈죄 예비 있을 거예요. 맞아. 그리고 니을은 너무 쉬워요. 넘어가겠습니다. 고용하고 약속은 살인의 예비죄 맞아요. 그리고 미음번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이걸 내가 왜 해봤느냐? 그럼 강간예비죄가 신설됐다는 거, 강간예비죄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안가 모른 거 한번 봤습니다. 예비죄 됩니다. 알겠죠? 신설됐습니다. 예, 강간예비죄. 자, 넘어가고요. 그러니까 예, 죄수 보겠습니다. 자, 죄수는 그 1번에 보면은요. 자, 1번에는 절상강실 외우셔야 돼요. 판례기 때문에 자, 4번 여러분들 죄수에 보면은요. 1번에 절자 동글뱅이. 그리고 두 번째 줄에 상 동글뱅이 절상. 그리고 강도는요. 이미 끝나 있어요. 강도는 끝났죠. 근데 경찰관 두드려 팼어요. 그럼 공직방 실경입니다. 실경. 절도범은요. 상경입니다. 폭행 협박이 똑같이 들어가죠. 중강도도 들어가고 공직방도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의 행위니까 절상강실입니다. 2번입니다. 2번의 경우에는요. 강도상해죄 하나예요. 자, 포괄하에 하나만 됩니다. 포괄하에. 그러니까 경찰관이 2명이 출동을 했잖아요. 그런데 한 명한테는 폭행. 그럼 이건 중강도잖아요. 절도가 체포 면탈 목적으로 폭행 뭐예요? 중강도예요. 근데 한 명은 뭐 입었어요? 상해. 그러면은 중강도도 상해 입히면 뭔 죄로 처벌돼요? 강도 상해죄입니다. 그러니까 무거운 거 하나만 되는 거죠. 됐죠? 2개 나눠지면 안 됩니다. 경찰관 한 명은 폭행만 당했다는 거죠. 중강도. 그리고 상해를 입은 경찰관이 있잖아요. 거기는 강도 상해입니다. 그 강도 상해는 무기가 되기 때문에 어차피 흡수돼요. 알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강도 상해죄 하나다. 그래서 폭행 당한 경찰관한테는 답 무죄. 이렇게 일단 가야 돼요. 무죄라기보다도 말은 않지만 나중에 흡수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2번 답이에요. 자, 3번, 4번 패스하겠습니다. 쉬우니까 5번 명예 보겠습니다. 기억번에는 왜 틀렸는가요? 명예훼손죄는 추상적 위헌범 맞습니다. 추상적 동글뱅입니다. 그런데 여기 조심하셔야 돼요. 적시된 사실은 불러봐. 구체적이어야 돼. 구체적. 야, 저놈 있잖아. 절도죄로 몇 년형 바꿔온 놈이야.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야지. 구체성이야. 아, 저 새끼 전과 잘한다. 그럼 모욕죄일 뿐이에요. 그 차이예요. 그래서 명예훼손죄는 추상적 위헌범이 맞아요.
그러나 적시된 사실 있죠. 퍼뜨린 사실은 구체적이 아니라 구체성 별표색이에요. 그래서 이음으로 족하고요. 결과 필요 없어요. 이유는 추상적 이음범이기 때문에 그래요. 넘어갑니다. 니은번 여러분들 한번 봐보셔도 돼요. 그 총학생회장 사건 310조 적용됐습니다. 이거 공공이익이다라는 거죠. 학우들의 관심과 이익이에요. 학우들의 관심과 이익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공공이익이 있다. 무죄. 디귿번이에요. 이거 여러분들 상식적으로도 너희들 조심하라. 밑줄 차. 너희들 조심하라. 역시 뭐예요? 공공이익이에요. 공공이익. 야, 동창들아. 그 새끼 사기꾼이야. 당한 애들 많네, 우리 동창들. 그러니까 너희들 정말 그 새끼 전화 오면 조심해. 뭐예요? 공공이익이에요. 왜? 다른 사람 피해볼까 싶어가지고 알려주는 겁니다. 알겠죠? 답 무죄예요. 그건 성립한다. 그랬으니까 틀렸네요. 니을번이에요. 자, 개 합성 사진 올린 거 있죠? 왜? 얼굴 가리려고 개로 한 거예요. 얼굴 가리려고 개. 답 무죄예요. 자, 얼굴 가리려고. 그래서 뭐 인격 저하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인격 저하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죠? 얼굴을 개로 이렇게 가린 거예요. 합성 사진으로. 그래서 결국 모욕죄 아니야. 자, 미음번이에요. 국민호텔요 누구예요? 수지 사건 모욕죄 됐습니다. 모욕죄 됐어요. 호텔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하고 여러분들 참 찼다는 거 아니야. 알겠지? 그래서 이거 인격에 대한 그래서 모멸적 표현이다. 돼요. 수지 사건 됩니다. 6번. 6번의 경우가 1번 있잖아요. 1번. 이 판례 폐기된 겁니다. 폐기된 거. 옛날에는 등록 명의자 있는 사람만 행령죄가 됐어요. 자동차 등록 명부 있죠. 그런데 그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거기다 써봤어요. 사실상 집에만 있으면 행령죄 된다는 판례입니다. 사실상 집에만 하면 등록된 명의자일 필요 없어요. 행령죄 된다. 사실상 집에만 가지고도 행령죄가 된다. 이제는 자동차 등록부상 등록 명의자 갖고 행령죄 가리지 마라. 이런 판례예요. 그래서 누구 처벌됐는가요? 이거 집차주. 집차주 횡령죄. 집차주로부터 위탁 받은 자도 횡령죄. 여러분들 집차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어? 집회사에. 알겠죠? 등록도 누구야? 집회사야. 그럼 집차주는 뭐예요? 사실상 운행만 하는 거죠. 횡령죄 됩니다. 그리고 집차주로부터서 위탁받아갖고 운전하는 놈 있죠. 요놈도 횡령죄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원래 우리가 그 보관자만 되잖아요.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자. 이 보관에는 법률상 보관도 돼요. 법률상 보관은 뭐예요? 등록이에요. 등록된 자. 그럼 사실상 지배한 자는 뭐예요? 운행한 자. 그렇게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1번은 나가리입니다. 옛날 판례입니다. 그래서 2번 별표 3개. 이게 설명입니다. 그리고 4번 여러분들 보겠습니다. 집회사 대표자입니다. 집회사 대표자는 배임죄입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지금 집차주하고 그죠? 집회사 판례가 최근에 전원합체 판례로 나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상당히 수사기관이 곤란했었어요. 제가 질문을 여러 번 받았었어요. 현직에 있는 사람한테. 왜? 판례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는 싸우지 않아도 돼요. 자, 시작. 집차주는 시작. 횡령죄. 집회사의 대표이사는 지가 관리하는 놈이잖아요. 그런데 집차에다가 근저당권 설정해가지고 돈 빼먹은 놈이에요. 그러면 집차주에 대한 손해를 발생시킨 놈이에요. 저는 관리만 해주고 있는 놈인데 말이지. 답 배임죄.
그래서 지입차주는 횡령죄. 지입에서 대표자는 뭐 배임죄. 이 판례가 그 채권양도 3번 동글뱅이 무죄입니다. 이건 무조건 출제될 수 있어요. 그 채권양도도 원래는 여러분들 1차 때 나왔어야 돼요. 7번 보겠습니다. 자, 7번의 경우에는요, 쉽기 때문에 패스를 하는 대신에 4번 여러분들 봐보세요. 4번. 그 4번. 이것 갖고 약합니다. 왜 이것 갖고는 약하냐? 수사기관이 의무를 다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불충분한 수사기 때문에 위계 아니다라는 거예요. 불충분한 수사는 위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 피의자에게 너무 의존했다는 거예요. 피의자의 진술만으로. 또 피의자의 허위 증거만으로 하면 안 돼요. 이게 수사기관이냐? 알겠지? 그럼 어느 정도여야 이게냐? 그러면 이해가 적극적으로 증거를 위조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증거 위조예요. 적극적으로 증거 위조한 거 뭔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향정면을 하고 뭐예요? 친구 거 오줌 줘버린 거. 또 그 다음에 음주 피하기 위해서 친구 거 뭐? 혈액 준 거.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예요. 됐죠? 예. 이거는 불충분한 수사이기 때문에 무죄다라는 거죠. 그러면 위계한 공직방 정도 되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허위의 증거를 위조해가지고 수사기관이 허위임을 충분히 심사했는데 허위임을 발견 못했다. 그러면 속은 거예요. 넘어갑니다. 불신검문이에요. 불신검문은 여러분들 너무 쉽잖아요. 그게. 자, 불신검문 과정에서 흉기 소지 여부 무조건 가능. 영장? 아니지. 불신검문은 여러분들 수사 단서입니다. 수사 전에 처분이에요. 영장 필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찰관은 불신검문 과정에서 5개 싹 다 할 수 있어요. 정지, 질문, 동행요구, 서집분검사 됩니다. 이게 판례입니다. 판례. 수색 X 아닙니다. 예. 그 대법원 판례가 2012년에 딱 확실히 했습니다. 알겠죠? 질문하기 위하여 흉기 소지 여부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틀렸죠. 응답 거부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불교예요. 불교. 동행 요구 사유는 뭐야? 기독교가 아니라 시작 불교예요.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방해가 인정된 경우만이에요. 자, 동행 요구는 2개의 사유가 기독교가 아니고 뭐? 불교, 분리, 그 다음 교통방해, 둘 틀렸죠. 자, 선행위가 위법이면 후행위도 위법이라는 판례입니다. 그래서 임의동행 자체가 위법이면 그에 따라 6시간 후에 긴급체포 또한 위법이다. 또한 위법이다. 또한. 그러면 체포된 자가 도망갔다. 그러면 도주죄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그런 판례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형사소송법이 나올 수도 있고 형법에서도 나올 수 있어요. 도주죄에서. 리을반이에요.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임의동행이 경직법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형사소송법상 199조 1항 임의수사로서 임의동행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주민등록법상 임의동행이 있는데 주민등록법상 임의동행 시험에 안 나와요. 그럼 몇 개만 나온다? 2이에요. 그러면 경직법상 임의동행은 뭐예요? 수사의 단서예요. 뭐? 단서. 혐의를 잡기 한 거지. 그런데 혐의가 발견된 거예요. 경직법상 동행요구를 했는데 혐의가 있어. 그때는 바로 임의수사로 가도 된다. 이런 판례입니다. 됐죠? 그래서 경찰관 불신검문하다가 혐의가 있으면 임의수사로 이행하십시오. 그때는 199조인데 200조 그대로 적용된다. 맞아요. 이 판례. 그리고 미음번 이런 거 틀리면 안 돼요. 법조문이에요. 알겠죠? 동행요구든 질문이든 똑같은 법조문이에요. 동행요구든 질문이든 똑같은 법조문이고 싹 다 할 수 있다. 소속 성명 플러스 목적 이유까지 설명 꼭 해 주셔야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둘 다 9번째예요. 9번째는 여러분들 제가 답만 이야기해 줘 볼게요. 자, 그래서 기억번에는 조심하셔야 돼요. 기억번에 뭐냐면
지금 이것은 내가 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했느냐면 어디에다 불복하느냐, 어디에다 불복하느냐 그 말이에요. 소신이에요. 이의 신청은 소속이에요. 소속 관서장이에요. 그런데 재상이에요. 재상. 이의 제기는 원래 위에다 하는 거예요. 윗대가리한테. 상이에요. 알겠죠? 상급 관서장이에요. 그래서 소속이냐 상급이냐 시험에 잘 나와요. 거의 여러분들 맞기 어렵다. 그러면 기억번에는요 신청이잖아요. 그러면 소속이에요. 그 왜 뚫렸니? 그러면 거기에 고발인은 제외됐습니다. 작년 5월 9일 날 고발인은 이의신청 못해요. 왜? 고발인은 지사건도 아닌데 무조건 이 애들이 이의신청하고 있는 거예요. 수학에 마비돼 버렸어. 알겠죠? 고발인 지사건도 아니야. 끈뜨금 이의신청 해버리거든. 불송치했는데도. 그러니까 이제 마비되니까 이거 바로 국회의원들이 없어 작년에. 알겠지? 그래서 고소인 등만 해야 돼. 고소인 등만. 고발인 제대해서 시험 이거 조심해야 돼. 눈 크게 떠야 돼. 틀렸어. 그 다음에 니은번이에요. 그 니은번은 너무나 당연해요. 별건 수사하지 마라. 그것도 작년 5월 9일 날 신설됐고, 디귿이에요. 디귿은 피의자 중지야. 피의자 딱 그러는 게 종교 피의자. 수사 중지에서도 피의자 중지 있다. 피의자 지금 도망갔지. 그치. 도망갔는데 뭔 피의자한테 통지하냐고. 그 말이에요. 여기는 누구만이야? 고소인 등만 그래. 고소인 등만이다. 알겠지? 피의자 중지는 피의자가 소재불명이기 때문에 중지하는 거야. 참고인 중지는 참고인 소재불명인 거고. 예. 그래서 피의자 도망갔는데 피의자한테 통지한다. 이게 상식적으로 맞니? 땡. 그래서 피의자 나가리. 니을번이에요. 자, 수사 중지 결정을 할 때는요. 중지 결정할 때는 제기할 수 있어요. 이제기. 거기 제자 동글뱅이. 제기는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신청은 여러분도 소속에다 하지만 제기는 항상 상급인 거예요. 그래서 재상이 그래요. 재상이. 틀렸죠? 소속이 안 되잖아. 재상이다. 알겠지? 상급이야. 땡. 상급이다. 미음만 여러분들 이거 조심하셔야 돼. 이거는 검사에게 해야 되는 거야. 시작. 검사에게 신고. 신고는 누구야? 검사야. 그래서 수사 중지 결정에 대해서 통지를 받은 사람은 신고할 수 있어요. 뭘 신고하는 거예요? 거기가 법령 위반, 인권 침해,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에요. 이렇게 해서 법인 대표는 남용이에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법령 위반, 인권 침해, 현저히 수사권 남용 3개예요. 자, 법인의 대표는 남용이에요. 이때 신고는 검사게 하십시오. 검사게. 왜? 소속에서 해봤자 뭐겠냐? 가지는 개편인데. 알겠지? 그래서 검사한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검사가 이제 뭐 있죠? 시정명령 내리겠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는 야, 등본 넘겨봐라. 신고 들어왔다. 안 돼? 봤어. 아, 이거 시정조치해라. 그래도 안 돼? 그럼 싹 다 넘겨. 이렇게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검사예요. 그래서 여기서 조심하셔야 돼. 소속이냐? 상급이냐? 검사냐? 넘어갑니다. 마지막 10번째. 자, 1번. 갑의를 살해했다는 것을 병음화를 들었어. 살해 동글뱅이. 지금 목격자는 여기서 뭐냐? 병이야. 병이 목격자란 말이야. 병이. 그러면 정은 누구냐? 정 동글뱅이. 들은 자예요. 들은 자. 그러면 살인죄는 누가 목격자야? 병이지. 그럼 정은 병한테 들은 놈이지. 그래서 살인죄에서는 전문 증거예요. 살인죄는 전문 증거. 그런데 이제 갑이 갑이 병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해버린 거예요. 야, 병아, 내가 죽인 건 네가 언제 봤어, 새끼야? 아, 그렇지. 그 명예훼손죄로 고소해버린 거죠. 그러면 여기 증인이 누구냐? 증인이. 누가 들었어? 누가? 정. 이건 직접 증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살인죄에서는 정의 법정에서 진술이 전문 증거예요. 왜? 지가 지 눈으로 본 거 아니잖아요. 전 들었으니까. 살인죄에서는 전문 증거예요. 이걸 내용의 진실성 그러는 거예요.
그 사례의 내용 이거. 그런데 그 자체 누가 들었어? 자체 정. 지가 들었잖아. 지가 직접 들었기 때문에 얘가 직접 목격자이기 때문에 이건 본래 증거예요. 직접 증거예요. 원본 증거예요. 그대로 쓰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래서 살인죄냐 명예훼손죄에 따라서 완전 틀려요 증거가. 2번이에요. 이거 너무나 여러분들 쉬울 거예요. 문자 정보 있죠? 남친이 휴대폰으로 협박글 남긴 거 있죠? 그대로 떠 있잖아요. 그 사진은 시작, 직접 증거예요. 시작, 직접. 바로 쓰십시오. 유죄입니다. 유죄예요. 그 사진은. 그런데 3번 사진이 하나 더 있어요. 3번 사진. 이거는 피해자가 당한 사실을 동생한테 문자 메시지로 보내는, 이건 전문 증거잖아요. 이건 전문 증거. 아까 그것은 남친한테 바로 나한테 온 협박글이고 협박글. 이건 직접 증거예요. 그래서 문자 정보도 잘 봐야 돼요. 근데 3번은 아니잖아. 누나가 당한 거잖아. 누나가 당해갖고 도움 요청하려고 동생한테 문자 메시지로 한 거잖아요. 이건 전문 증거라고. 그러면 그 애는 쉽게 얘기하면 전문 증거를 받은 거예요. 전문 증거. 그래서 전문 증거이기 때문에 이거는 몇 조가 적용돼야 돼요? 313조 1항이에요. 313조 1항. 313조 1항. 뭐? 수사 과정에서 진술서야. 수사 과정에서 진술서. 알겠죠? 오늘 수사 과정에서 진술서 여러 개 내가 해줬네. 예. 저거 아까 5개에다가 아까 여러분들 있잖아요. 검찰 주사보가 작성한 거 있죠. 애국에 거주한 사람하고 이것도 기고 이것도 기고. 알겠죠? 그러면 성리부진정 증명. 그러면 이거 성리부진정 증명은 뭐요? 누나가 저 동생한테 보냈어요. 이렇게 인정을 했고 동생도 누나한테 받은 거 맞아요. 이러면 증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증거 능력이 있는 거예요. 누나가 법정에서 제가 보낸 거 맞아요. 알겠죠? 동생도 법정에 나와가지고 누나가 보낸 것이 이 문자 메시지 맞습니다. 그러면 그 사진은 증거 능력이 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성리부진정만 증명되면. 자, 4번이에요. 허정이에요. 허정. 특신 상태는 뭐냐? 그럼 허정이에요. 허정. 제가 여러분들 감기가 걸려갖고 왔거든요. 거기 가면 무조건 났어요. 여기 갔다 왔어요. 허정. 진짜로. 알겠죠? 그거 좀 낫네요. 예. 뭐야? 허위 개입의 여지가 없다. 그리고 정황이에요. 정황. 그 정황이 뭐예요? 진술 내용이 신빙성이 있다. 임의성이 있다는 그 정황, 그 상태가 여러분들 증명돼야 돼요. 허정. 그럼 어느 정도 해야 돼요? 이번에 시험 나왔잖아요. 증명은 개연성 아니에요. 이 개연성 소명에 그칠 뿐이에요. 그보다 더 센 거예요. 센 거. 증명은 확신이어야 돼. 확신. 그러니까 소명은 추측, 의심이에요. 그런데 증명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시작.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배제될 정도로 이르러야 된다. 이걸 두 자로 확신. 그래서 이번에 이게 거꾸로 해가지고 이게 답이었어요. 이번 시험에서.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시간이 여러분들 임박했는데, 자, 수고하셨습니다. 예.